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우리 남편은 저보다 2살 위고 저랑 같은 김치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애를 일찍 가져서 대학생 아들 1명, 고등학생인 아들 1명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우유부단하고 판단력이 없어 보여서 늘 싸웠어요. 남편이 연애 경험이 없는지 늘 제게 결정권을 넘겼기 때문인데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돼서 연애도 오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후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아들 둘을 낳은 뒤에도 늘 제 선택에 맡겼거든요. 어느 정도였으면 신혼 초에 남편한테 이런 것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님 용돈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 친정부모님이랑 똑같이 드리면 되려나? 친정엄마가 용돈이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던데 당신은 얼마 정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말하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알아서 해. 우리 엄마는 그렇게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서 주는 대로 다 받으실 거야. 제가 답답한 마음에 바로 남편에게 한마디 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일처럼 말하지 말고 시부모님 용돈 얼마나 드릴지 생각해봐. 아니면 당신이 시부모님께 물어보던가. 그 외에도 애들 교육 문제는 어떻게 할지, 적금은 얼마나 들지, 이사는 어디로 가면 좋을지까지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좀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늘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 점이 참 싫었어요. 그런데 점차 세월이 지나니 남편의 최악의 어떤 점이 의외로 좋다고 느끼게 됐는데요. 저희 부부는 각자 벌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에서 직장 다니면서 쓸 용돈 5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한 통장에 모아뒀어요. 남편이 매일 밥 사 먹고 술 한잔 하는 비용은 말하지 않았는데 꼭 큰돈을 쓸 때가 오면 항상 제게 물어봤죠. 여보, 나 컴퓨터 사도 돼? 이거 가격은 100만 원대고 지금 컴퓨터가 고장나서 사야 할 것 같아. 이걸로 업무도 보고 당신도 쓰는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거 사도 되냐? 가격은 이렇고 이런 이유로 사야 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남편에게 일이 대꾸했었죠. 내가 그냥 물어보지 말고 사라고 했잖아. 당신이 전업주부도 아니고 같이 돈 벌어오면서 왜 그래? 당신 사치스러운 사람 아닌 거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지 말고 필요하면 사. 남편이 대답은 알겠다고 해놓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한테 말도 없이 60만 원을 썼더라고요. 신용카드 혜택 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공유하는 카드가 있는데 거기서 결제 문자가 날라와서 알게 됐어요. 게다가 공항 근처 식당에서 쓴 것 같았거든요. 그 문자 보자마자 남편한테 뭐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누구랑 먹었고 왜 먹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회사 점심시간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당신 갑자기 60만 원 긁었더라? 공항 근처 식당인 것 같은데 뭐야? 누구랑 갔어? 미팅 때문에 간 거야? 다음엔 우리 식구들도 데려가. 제가 일이 물어보니까 남편이 의외의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모시고 간 거야. 이전 대표님네 부부하고도 같이 식사하게 돼서 좀 비싼 데 갔어. 당신한테 말하고 쓰려고 했는데 바빠서 밀어버렸네. 당신이 말 안 하고 쓰라고 해서 이번엔 좀 넘어갔던 것 같아. 말도 안 하고 카드 긁어서 미안. 다음에 말하고 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랑 남편이랑 제가 다니는 회사 대표님네 부부랑 식사를 했다니 오히려 제가 고마워할 일이죠. 그냥 대표님도 아니고 이전 대표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대표님이 지금은 사퇴하시고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셨거든요. 이전 대표님이랑 친정아빠가 어릴 때부터 친분이 있으셨어요.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술 한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는 어쩌다 하게 됐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전 대표님이 사모님이랑 장인어른네랑 해외여행 가신다고 했잖아. 내가 갈 때는 시간이 안 돼서 공항까지 못 데려다줘서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장인어른께 귀국하는 시간대 알아놔서 미리 연차 쓰고 공항으로 마중 나갔어. 당신 바쁜데 부담스러울까봐 일단 나만 반차 쓰고 다녀온 거지. 남편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반차를 쓰고 마중 나와서 친정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 이런 소리도 해주더라고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이전 대표님네 부부 모시고 한정식 집 가서 60만 원 쓴 거였어. 그리고 나서 어디 가지 않고 다른 돈은 쓰지도 않았어. 그리고 전부 다 피곤하시다고 하셔서 각자 집까지 모셔다 드린 거야. 지금 들어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남편도 당연히 이런 관계를 전부 다 알고 있어서 저한테 부담될까 봐 자체적으로 혼자 행동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전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에 남편에게 잔뜩 감동받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걸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미리 말하고 같이 가지. 우리 식구들 때문에 반차까지 쓸 줄은 몰랐네. 난 그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못했는데 나 모르게 챙겨줘서 고마워.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딨나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친정부모님 챙겨주니까 너무 좋았죠. 게다가 퇴근하고 나니 전화가 불티나게 오더라고요. 가장 먼저 친정엄마께서는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이고, 네가 결혼을 참 잘한 것 같더라. 난 박서방이 반차까지 써서 마중 나올 줄 몰랐어.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평일이었더라. 마중 온다길래 너도 오는 줄 알았는데 반차 썼다길래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던지. 박서방한테 집으로 오는 내내 계속 고맙다고 했다. 너도 박서방한테 잘해. 시부모님께 전화 자주 하고. 그 뒤에는 이전 대표님까지 연락 주셔서 남편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박 차장 무용이가 아주 훌륭하더만. 내가 친한 친구 사위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인성이 대단한 것 같아. 세상에 처가 식구들을 그리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나? 밥도 맛있게 잘 먹었어. 무영이가 와이프가 사는 거라고 편하게 먹으라고 하더라. 엄마는 물론 이전 대표님까지 이러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전화통화를 하는 건데도 저도 모르게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었죠. 아니에요, 대표님. 다음에는 제가 마중 나갈게요. 남편만 보내서 죄송해요. 네네. 여행 다녀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푹 쉬세요.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친정아빠랑 사모님까지 연락 주셔서 남편 자랑을 하셨어요. 전 이날을 계기로 남편의 단점도 장점처럼 느껴지고 너무 좋았는데요. 남편이 친정부모님께 잘하는 것만큼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니까 부부 사이는 물론 친가나 외가 사이도 돈독해졌어요. 가정이 화목하니 자식들 간의 사이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거기다가 이전 대표님께도 잘하니 회사에서도 예쁨 받고 실력도 인정받았어요. 그야말로 우리 부부는 남부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이전 대표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셨어요. 그리고 대신 이전 대표님의 아드님이 대표 자리에 오르셨는데요. 그 뒤로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저랑 남편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다른 부서였거든요. 최근에 자리 이동을 하게 돼서 남편이랑 가까이에 붙어 앉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일하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회사에 새로운 전무가 왔는데 하는 짓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전무가 사무실을 지나다니다가 갑자기 남편에게 이러는 거 있죠? 박 차장, 다리를 너무 심하게 떠는 거 아니야? 책상이 흔들려서 너무 시끄럽잖아. 다리 좀 가만히 있어.
이거 완전 민폐짓거리라고 앉아있네. 여자인 전무가 남편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하니까 귀가 쫑긋 서더라고요. 왜 저러는 걸까 귀 기울이고 있는데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대꾸했어요. 제가 다리를 떨었다고요? 저 다리 떤 적 없어요. 여기 근처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리를 떨었나 안 떨었나. 주변에 있던 직장 동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전무가 개쌍욕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는 거예요. 뭐가 어쩌고 저째? 내가 다리를 떠는 걸 봤으니까 뭐라는 거지? 이게 미쳤나? 차장 주지 전무한테 감히 말대꾸래?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직장 동료들도 황당해하며 난동을 피우려는 전무 팔을 꽉 붙잡았어요. 다행히 의자를 진짜로 던지진 않았지만 이때부터 직장 내에 그런 소문이 돈 거죠. 전무가 제정신이 아니다. 낙하산으로 들어왔다 말이 많았어요. 탕비실에서 그런 말을 전해들은 저는 소란이 잠잠해졌을 때 남편한테 슬쩍 다가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전무님 왜 저러시는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몰라. 나한테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따로 얘기 나눈 적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저러잖아. 남편이랑 전무가 별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왜 저러는 걸까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팀원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동료들이 전무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전무님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아무리 임원급이라도 어디 아프신 분 같지 않아?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온 거지? 인맥으로 들어왔나? 저도 여기 회사만 다녀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직장 동료가 품은 의문에 동의했어요. 정말 살면서 저런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무님이 어느 날 갑자기 또 급발진하셔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남편 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내가 웃어? 어? 내 말이 웃었냐고?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다리 떨지 말라니까 말대꾸나 하고 있고. 대뜸 이러셔서 이번엔 제가 직접 가서 전무님을 말렸어요. 남편 주위에 앉아있던 동료들도 말리기 시작하니까 전무님이 막 고함을 질렀죠. 지금 나를 왜 말려? 갑자기 왜 그러냐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본능적으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도 어이없어서 전무님에게 이러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무님이니까 당연히 알죠. 라고 말하며 벙쪄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에 대표님까지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전무하고 박 사장이 싸웠나? 박 사장 말해봐. 전무가 뭐라 했어? 그런데 전무가 대표를 보고 더 기세등등해져서는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쳤어요. 야, 박 차장 네가 감히 나한테 말 대답을 해? 말해봐. 내가 누군지 아냐고. 결국 대표가 전무를 데리고 나가고 나서야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는데요. 그날 이후로 대표가 전무에게 어떤 일도 시키지 않았고 결제도 바로 대표를 통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남편과 직장 동료들은 이날 이후로 전무가 미친 사람이고 인맥이 좋아서 이 자리 꽤 찬 거라고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대표가 그런 전무를 안고 가려는 거예요. 아무리 인맥이라도 그렇지 다른 회사 같았으면 바로 잘리는 일로도 안 끝났을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고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전무랑 대표가 특별한 사이진 않을까 예측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실제로 남편이 회사 근처에서 전무랑 대표가 심각한 얼굴로 대화하는 걸 엿들었대요.
그때 대표가 전무를 믿을 수 없는 호칭으로 부르며 이랬다는 거 있죠? 누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직원들한테 그러면 어떡해? 아무리 내가 누나 위한다지만 다시는 그러지 마. 박 차장이 뭘 무시했다는 거야? 전무 보고 누나라고 했다니 전무랑 대표가 도대체 무슨 사이인 걸까요? 남편이 그날 너무 당혹스러워서 인기척을 내는 대신 얼른 회사로 다시 들어갔대요. 그렇게 직장 동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전무를 투명인간 취급시키고 있는데 대표가 남편을 불렀다고 하죠. 박 차장, 아직 근무 시간인 거 알겠는데 술 한잔 하러 가게. 내가 살게.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순간 남편이 몰래 엿들은 걸 알게 됐나 싶어서 진땀을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얼른 이런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대요. 남은 업무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야근도 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술 한잔 하면 어떨까요? 남편이 이렇게 거절했는데도 대표가 끝까지 남편을 붙잡았다고 하는데요. 굳이 바쁜 남편 끌고 가서는 이랬다고 하죠. 박 차장이 맡은 업무 뭔지 다 알고 있어. 야근까지 해가며 빨리 할 필요 없어. 곧 있으면 퇴근 시간인데 뭐 어때? 딱 한 잔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자. 결국 남편이 대표 따라 회사 근처 식당에 갔는데요. 대표가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고 술만 마시더니 갑작스럽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실 직원들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박 차장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지 말고. 이번에 온 전무 말이야. 사실 내 사촌 누나야. 남편도 지연 혈연증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그리 놀라지 않았다고 해요. 가족이 아니라면 그 정신 나간 여자를 데려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랑 저 둘 다 이전 대표랑 친분이 있어 그 집안에 아들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대표가 자신의 사생활을 가감없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남편과 제가 이전 대표회사 초창기 멤버였기 때문이죠. 이미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전 대표는 지금 대표의 아버지로 제 친정아빠의 친구였거든요. 저는 친정아빠 소개로 이 회사에 지원했었고 남편도 이 회사에서 만나서 사내연애하다가 결혼까지 골인했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전 대표가 이 회사를 물려받은 건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기였는데요. 지금 대표도 우리 부부가 이전 대표 회사 초창기 멤버인 걸 알고 있었고 사원수가 6명에 불과할 때부터 시작해 100명에 이르는 중소기업까지 키워간 멤버라서 남편을 믿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대표의 사촌 누나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맞았더라고요. 대표가 남편에게 전무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대요. 우리 누나가 원래는 정신이 말짱했는데 큰 사고를 당해 뇌를 다친 후로 사람이 이상해졌어. 항상 이상한 건 아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오락가락할 때마다 엄청난 사고를 쳐왔지. 이전까지는 내 사촌들이 누나를 돌보고 있었고 집안에만 있게 했어. 꽁꽁 숨겨둔 거지.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실려가셨거든. 바로 그때 나를 불러서 하소연하신 거야. 이제 사촌들도 질려서 누나 못 돌보겠다고 해서 아버지가 돌보려고 했대. 그런데 갑자기 아프게 됐는데 누나를 어찌해야 하냐고 우시는 거야. 막 나보고 사촌 누나한테 회사 일을 가르치면 안 되냐고 물으셨어. 이번에 약을 바꿔서 누나의 돌발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으니 일을 가르쳐보자고 하시더라. 사촌 누나를 부대표 자리에 앉혀놓으면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하셨고 누나를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게끔 만들면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어. 대표로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을 회사에 들인 거야.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하죠. 여기서 더 웃긴 건 대표가 남편에게
기가 막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박 차장이 전무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그동안 사원들 중에서 제일 성과 좋고 부사수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왔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박 차장이니까 이렇게 부탁할게, 응? 대표님 집안에 이 정도로 아픈 사촌 누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잘한다뇨. 아무리 친분이 있다고 해도 남편에게 얼척없는 부탁을 해서 어이가 없었어요. 차장이 전무를 가르치긴 뭘 가르쳐요? 학교에서 좀 부족해 보이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붙여주듯이 그런 일 시키는 거겠죠. 당연히 저희 남편도 엄청나게 난감해하며 이런 식으로 거절했는데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업무가 있기도 하고 제가 전무님 가르칠 만큼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전무님이 아무리 병 때문이라고 해도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르치려면 더 실력 좋은 분들이 그 일을 맡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남편이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대표가 끝까지 설득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뭘 어렵고 경력이 없대. 우리 누나가 박 차장한테 사적인 감정 없을 거야. 그냥 아무한테나 그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확실하게 잘 가르쳐 놓으면 승진시켜주겠다니까. 연봉도 올려줄 거니까 딱 한 번만 해봐, 응? 대표가 이러니까 어쩌겠어요. 잘리는 한이 있어도 하기 싫다고 말해버리고 싶은데 남편이 생각해보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그 자리를 급하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그날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제게 대표에게 제안받은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바로 인상을 팍 쓰고 반응하고 말았죠. 뭐? 설마 한다고 말한 건 아니지? 절대 설득당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해. 그 전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도 그런다니까 황당하네.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자를 것이지 왜 그러는 거야? 평범한 사람도 가르치기 힘든데 어떻게 아픈 사람을 가르치겠어? 당신이 원래 하던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피해만 줄 거야.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표에게 잘 거절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 날 남편이랑 평소처럼 출근을 했는데요. 남편이 대표에게 잘 말해보겠다고 했으니 전 이야기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바로 그때 이번엔 저한테 사건이 터지고 만 거죠. 제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장이 항상 제 디자인에 사사건건 지적을 하며 수정 요청을 해대서 머리가 아프던 찰나였어요. 맨날 안 좋은 소리만 해도 다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일해왔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퇴근 시간을 앞두고 부장이 갑자기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다른 회사에서 디자인 파일이 올 것이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늦게라도 남아서 처리하던지 토요일에 출근을 처리하던지 하세요. 퇴근 시간 직전에 그래서 짜증이 났지만 꾹 참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죠.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에 일정이 있어서 늦게라도 파일이 올 수 있으니 기다려보고 혹시 안 오면 주말에 출근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장과 팀장 셋이 남아 메일을 기다리며 저녁을 먹었는데요. 저녁 9시쯤 메일을 체크하니 파일이 하나 왔더라고요. 이제 됐다 싶어 바로 확인을 했는데 업체 디자이너가 잘못된 사이즈의 파일을 보낸 거예요. 부장한테 보고하니까 부장이 핸드폰을 두들기면서 저보고 이랬죠. 뭐? 사이즈가 잘못 왔다고? 뭐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데? 내가 상대 회사에 연락해서 말해볼게. 굳이 부장이 나서서 전화를 걸고 있길래 얼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말 전달을 부탁드렸어요. 제가 직접 연락을 해도 되는데 그러면 혹시 언제쯤 다 되는지도 물어봐 주실 수 있나요? 사이즈 변경은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기도 하고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건데 부장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상사한테 명령질이야? 안 그래도 평소에 눈에 가시였는데 아주 가지가지하네. 너 같은 직원 필요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부장이 저만 보면 틱틱거리고 뭐라 하긴 했어도 대놓고 이런 걸 처음 봐서 황당했어요. 제가 빨리 해달라고 퇴근한 것도 아니고 언제쯤 되냐고 물어봐달라고 한 것뿐인데 부탁했다고 이러다니. 그 자리에 있었던 팀장은 열받게 저한테 사과를 강요하고 있었고요. 아이고,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얼른 부장님한테 사과하세요. 일단 사과하고 부장님 화 좀 가라앉으면 대화하면 되잖아요. 부장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차장님이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닐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고 부장을 옆에서 달래기 시작했어요. 부장은 지가 대표도 아닌데 팀장의 중재에도 속수무책으로 절 자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할 말을 잃은 전 그 자리를 나와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든 대표님께 말씀드리든 뭐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장이 회사 밖으로 나가는 제 뒤통수에다 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너 나갈 때 고개 90도로 안 숙여? 제대로 인사하고 가야 할 거냐? 이 팀장, 넌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그 와중에 옆에 있던 팀장은 굽신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육 다시 시키겠습니다. 부장님이랑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장님에 대해 잘 몰랐나 봅니다. 화 푸시고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 회사에 가장 오래 있었고 저것들이 뒤늦게 와서 지랄을 해대니까 너무 화가 나서 윽박 지르고 말았어요. 안 그래도 부장님 기분 팔압시고 애매하게 짜증내는 거 몇 년을 참아줬는데 이제 대놓고 저 못살게 구시기로 한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러시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동안 제가 한 프로젝트들 전부 다 부장님이 한 거라고 구라치실 때부터 알아봐야 했어요. 대표님이 나중에 하고 저한테 성과금 주고 승진시켜줘서 다행이죠. 아니었으면 이미 사표 냈을걸요? 그럼 부장님 성과 하나도 못 내서 잘렸을 거라고요. 제가 저 멀리서 막 악지르니까 팀장이 달려와서 막 말리는 거예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부장에게 경고를 해놨어요. 부장님, 요즘 세상에 부장님처럼 구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생각을 좀 해보세요. 누가 보면 지금이 8, 90년도인 줄 알겠네? 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거고 대표님한테 전부 다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부장이 제 코앞까지 다가와서 언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팀장이 바로 그때 부장 팔을 붙잡으더라고요. 그리고 귀에다 대고 말하는데 다 들리게끔 속삭이고 있었어요. 부장님, 그거 모르세요? 차장님, 대표님이랑 친분 있으시잖아요. 초창기 멤버기도 하고 사임하신 이전 대표님이랑도 친하게 지내시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부장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얼어붙더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부장이 갑자기 화를 누그러뜨리면서 순종적인 표정과 말투로 저한테 사과하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이래서 미안해요. 요즘 따라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 순간 내가 머리가 어떻게 돼서 오해를 했던 것 같아. 이러면서 부장이 제 팔을 잡으려고 하길래 바로 뿌리치면서 그 자리로 뛰쳐나왔어요.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바로 참교육해줄 생각으로 나왔던 건데요. 다음날 회사로 출근하자마자 대표실을 찾아가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대표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쭉 듣고선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요즘 따라 회사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내가 다 미안해요. 내가 회사 대표인데 운영을 잘 못한 탓인 것 같아. 박 차장도 그렇고 류 차장도 그렇고 이런 고생을 시켜서 미안해. 내가 아예 부장을 인사이동 시켜줄게. 그게 안 되면 손해를 봐서라도 잘라버릴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류 차장은 얼마 전에 승진해서 더 이상 승진시켜줄 순 없지만 박 차장이라도 승진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번에 우리 집이 김장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나? 대표가 저를 살살 달래가며 좋은 소리만 하다가 갑자기 김장 얘기를 꺼내서 의아스러웠어요. 남편 승진이랑 김장이 무슨 상관이지? 싶었는데요.
그 뒤에 더 말을 안 해주길래 제가 결국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장님 인사 이동시키는 것도 괜찮고 해고시키는 것도 괜찮아요. 저 대신 저희 남편 승진시켜주겠다고 하신 것까진 이해했는데 갑자기 김장이라뇨? 대표가 도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몰라 못 알아듣겠다고 무슨 의도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대표가 이때 파격적인 제안을 하더라고요. 내가 부장을 치워주고 남편을 부장급으로 올려주는 대신 김장을 해줘. 우리 회사 김치를 홍보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양복을 입고 김장하는 모습을 찍으면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그래. 마침 우리 집에 김장하는 날이 잡혔으니 겸사겸사 사진 찍으러 오라는 소리였어. 다른 회사에서 그렇게 했더니 마케팅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한 번만 같이 해줘라. 주말 수당에 보너스까지 챙겨줄게. 양복 입은 채로 김장만 하는 사진만 찍으면 남편을 부장급으로 승진시켜준다고 하니까 솔깃하더라고요. 어차피 일이 많아 주말에도 일하는 마당에 여기서 더 많은 주말 수당과 보너스를 받다니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만 김장해달라고 한 거지 어차피 이것도 회사 일의 연장선 아닌가요? 진짜 김장하는 것도 아니고 김장하는 척 연기만 하라고 하니 구미가 더 당겼던 거죠. 그래서 바로 얼굴이 화색이 돈 채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셨구나. 네, 알겠어요. 그럼 남편도 데리고 가도 될까요? 남편이랑 같이 김장날 도와드리러 갈게요. 제가 너무 좋아하면서 승낙하니까 대표가 앞에 있던 노트북으로 누군가한테 연락을 하면서 대꾸하셨었죠.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봅시다. 집 주소는 회사 메신저로 보내줄게요. 그런 얘기를 나누고 대표실을 나왔는데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부장이 대표에게 불려가는 거예요. 맨날 저 못살게 굴고 제 성과를 빼앗는 놈이었으니까 확 잘렸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아무도 모르게 저주를 퍼붓고 있었는데 부장이 진짜로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팀장이랑 부장이 하는 말을 엿들었더니 부장이 이러고 있었어요. 대표님께서 권고사직 제안하셨어. 이렇게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상황 처음 보셨다고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그래서 사표 내기로 했어. 대표님이 직원을 손해봐가며 자를 수는 있어도 부장놈을 어떻게 올렸는지 궁금했죠. 그러다가 대표가 그 지독한 부장놈을 어떻게 올렸는지 알게 되는 계기가 찾아왔어요. 회사 다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친정집에 가서 친정아빠한테 이 사실을 전부 다 얘기했어요. 전 이러려고 한 건 아니고 평소처럼 근황 이야기를 하다가 실토하게 된 건데 친정아빠가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 뭐 그런 게 다 있다냐? 내가 두철이랑 전화통화 좀 해봐야겠다. 이전 대표랑 대화를 해보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러나 잠시 후에 친정아빠한테서 다시 연락이 와서 아빠가 전화를 받아봤는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굳은 표정으로 핸드폰을 붙들고 있던 아빠가 전화를 끊고선 이러셨거든요. 두철이가 그러는데 두철이네 집안에 아들이 사촌 누나라고 부를 만한 가족이 없대. 전무로 들어온 여자가 사촌 누나가 아니라 아들놈의 상간녀라고 하더라. 니네 회사 대표 불륜녀라고. 그 상간녀도 사실 미친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 이 말인 즉슨 뭐를 뜻하겠어요? 전무가 대표 빽 믿고 나댔다는 거겠죠. 저희 남편한테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물어보면서 생 난리를 친 것도 대표라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전 이때부터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표님의 제안대로 대표님 집을 가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요. 물론 집으로 돌아가 주말을 즐기고 있는 남편에게 전부 다 설명해줬죠. 이전 부장님한테 갑질당했던 일과 대표님과 전무님의 관계를요. 그랬더니 남편이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대표님께 받았던 남편의 승진 제안과 김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찜찜한데 꼭 가야겠냐고 하길래 제가 마음먹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우리는 승진만 잘하고 돈만 잘 받으면 되지. 대표님이 바람을 피우든 상관없잖아? 일단 그 뒤로 전무님이 당신한테 피해도 안 주고 있고 이번에 부장님 일도 대표님이 내 편 들어줬으니까 당신이 정 그러면 나 혼자 다녀올게. 너무 솔깃한 제안에 저 혼자서라도 김장하러 가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대표님 집안 식구들이랑 몇 년을 봤는데 뭐 별일 있겠어? 부장급으로 승진할 수 있으면 김장하는 사진 정도야 뭐. 당신이랑 같이 대표님 댁에 가볼게. 안 그래도 부장놈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나가면서 주말에도 잔업을 해야 했거든요. 잘 됐다 싶어서 일단 남편에게 대표님께 받은 집 주소를 문자로 보내놓으면서 얘기해뒀어요. 그럼 나야 좋지. 문자로 대표님 집 주소 보내놓는다. 안 그래도 그 부장놈이 갑자기 잘려서 일이 많아졌거든. 토요일날 잠깐 업무 보고 갈 거니까 당신이 대표님 댁에 미리 가 있어. 일 마치는 대로 바로 대표님 댁으로 갈게. 남편도 문자를 보곤 알겠다고 해서 토요일날 편하게 잔업을 해뒀어요. 그리고 대표님 댁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끌시끌한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대표님 댁 집안 어르신들과 며느리들이 복작복작 모여서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 속에 섞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카메라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편 혼자만 앞치마 입고 김치국물 튀겨가며 일하고 있으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것도 정장 차림으로요. 마침 대표님이 보이길래 대표님을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대표님, 저희 남편이 왜 진짜 김장을 하고 있어요? 김장하는 척 연기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카메라는 안 보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가 저한테 앞치마랑 고무장갑을 건네주면서 이랬죠. 오자마자 왜 이렇게 급해? 일단 김장하고 있어.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이전 대표님은 이런 적 한 번도 없었고 우리 덕분에 회사 잘 된 거라고 존중해줬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힘들게 왔는데 김장을 시키면 무슨 기분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락바락 되들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저희는 잠깐만 있다가 가는 줄 알았다고요. 설마 저기 쌓여있는 거 남편이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죠? 이거 이전 대표님도 아시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니 대표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감히 일개 직원이 우리 아버지 앞세워서 무기로 쓰려고 해? 내가 무섭지도 않아? 이전 대표 찾아서 뭐하게? 이러면 뭐 아버지가 날 자르기라도 할 것 같아? 이때부터 대표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안 그래도 대표가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실수가 잦아서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 많던 찰나였거든요. 제가 그 사실들을 조목조목 따지며 전국을 찔러댔어요. 대표님 일 못하셔서 회사 평판 안 좋은 거 아시지 않아요? 대표님이 들어오신 뒤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놓고 저랑 제 남편한테 김장하라고 하고 갑질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호통을 쳤더니 대표가 뻔뻔하게 굴면서 이런 말을 해댔어요. 저놈도 정장 입고 왔는데 카메라는 없고 절임 배추만 잔뜩 쌓여있다고 뭐라 하더만 마누라까지 둘이 쌍으로 발악을 하네. 됐어. 니들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라. 김 부장 이리 와봐. 이런 상황에서 김 부장이라니 설마 제 성과를 다 빼앗아가고 기분파처럼 굴더니 마지막엔 지 성질 다 낸 그 김 부장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진짜로 그 김 부장이 맞더라고요. 김 부장이 절 보고 희죽대면서 대표한테 찰싹 달라붙으니까 대표가 이랬어요. 너네 남편이 우리 사촌 누나 가르치는 거 거절한 거 알고 있지? 그런데 김 부장이 한다는데 어쩌냐? 네 하는 꼴 보니까 김 부장 다시 채용하고 널 잘라야겠다. 홍보사진 찍는 건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일이니까 회사 잘리고 싶으면 가든지 회사 계속 다니고 싶으면 김장하던지.
김 부장이 싸바싸바하는 꼴을 보니 대표는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자기 입맛을 맞추는 직원을 곁에 두고 싶었나 봐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울었던 건 뭐냐고 따지니까 부장이 이러더라고요. 넌 내가 잘리길 바라던 거지? 설마 네 때문에 내가 잘렸겠냐? 대표님이 나중에 사촌 누님 교육시키는 업무하면 안 자른다고 하더라. 내가 너 같은 것 때문에 잘릴 리가 없지. 하. 부장님이 이러길래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여보, 대표가 하는 걸 봤어? 나 못살게 굴던 김 부장 다시 채용하고 나 자르겠다고 하더라? 회사 홍보하려고 사진 찍으려고 한 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고 우리 평가하고 능욕하려고 이러는 거야. 제가 막 설명을 해댔는데 남편 반응이 덤덤했어요. 무슨 말 좀 해보라고 닥달하니까 남편이 낙담한 표정으로 이랬죠. 당신이 말한 거 여기 오자마자 전부 다 알게 됐는데 어떡해. 우리 애들이 곧 대학교에 들어가서 남들 등록금 3,400 낼 거 우리 집안은 6,800 정도 들 건데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둬? 여기서 잘리면 나이도 있어서 사람들이 써주지도 않을 것 같아. 김장하면 약속대로 부장급으로 올려준다고 하니까 믿어봐야지. 이 정도는 희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남편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3학년인 첫째와 2학년인 둘째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이런 수모를 겪고도 김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결국 참다 못해 친정아빠한테 전화를 건 순간 대표가 비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이런 질문을 해대는 거 있죠?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네가 백이라도 있어? 왜? 뭐 니네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르려고? 대표가 친정아빠를 니네 아버지라 칭하며 우습게 봤는데요. 그런 대표 앞에서 정색을 하면서 얘기해뒀어요. 내가 백이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 1시간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전 대표님까지 불러서 당신 정신 차리게 해줄 거니까. 그런데 남편이 나서서 저한테 이런 언지를 줬어요. 이전 대표님이랑 장인어른이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분명히 아들 편 들 거야. 괜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 남편이 김장하기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면 집에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그러겠어요? 대표 똑바로 가리키면서 남편에게 단호하게 얘기해뒀죠. 나 이놈한테 어차피 잘릴 거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친정아빠한테 모든 사실 다 폭로할 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전부 다 말씀드렸더니 고요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아빠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그 말이 사실이냐? 두철이 아들놈이 그랬어? 내 딸은 물론 사위까지 김장을 시켰다고? 우리 식구들이 남의 집에서 그런 식으로 무실당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쓰겠냐? 내가 두철이한테 전부 다 말해야겠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표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정말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저랑 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빠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전환해둬서 크게 울렸는데요. 이것이 상간녀를 사촌 누나라고 하더만 정신이 나갔나? 대표가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표가 저희 부부를 붙잡고 속사포로 묻더라고요. 방금 전화한 사람이 류 차장 아버님 맞지? 그 사람이랑 우리 아버지랑 친하잖아. 설마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저러시는 거야? 아님 이미 말씀드렸어? 대표가 무척이나 초조해 보이길래 제가 웃으면서 대응했어요. 제가 왜 그걸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1시간 뒤만 알게 되실 거예요. 제 말대로 1시간 후에 상상을 초월한 복수가 시작된 거죠. 친정 아빠가 이전 대표님이랑 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전 대표님이 지금 대표를 보자마자 지팡이로 막 후려치셨어요. 이전 대표님은 물론 친정 아빠까지 압세해서 마구 혼쭐을 내주신 건데요.
이때 이전 대표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술술 내뱉더라고요. 감히 네가 내 친구 딸이랑 사이를 무시해? 내 친구가 나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아? 내가 젊었을 때 회사 세운다고 설칠 때 금전적으로 도와준 게 몇 푼인 줄 아냐고? 여러 인맥까지 소개해줘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 감히 어디서? 그래서 이전 대표가 친정아빠를 특별하게 생각해 제가 이력서만 넣으면 합격시켜주겠다고 했나 봐요. 그렇게 제가 초창기에 회사에 합격해 지금까지 회사를 다녀왔던 거죠. 전 누구랑 다르게 인맥으로 들어왔다고 으스대지 않았어요. 1인분만 하지 않고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해와서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요. 디자이너로 입사했지만 격리부터 영업까지 해서 회사를 많이 알리고 매출도 많이 올렸었거든요. 이전 대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 저를 유독 예뻐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감히 저를 건들고 제 남편까지 건드렸으니 사건이 안 터지겠어요? 이전 대표님께서 대표 보고 이런 말까지 하게 되셨죠. 됐다. 너 하는 걸 보니까 대표직에서 물러서야겠더라. 후계자는 다른 놈으로 고를 테니 회사에서 짐 정리하고 나와라. 이전 대표님이 이러시니까 대표가 풀썩 주저앉은 채로 이리 호소하더라고요. 아버지, 제발 봐주세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부장이 덜덜 떨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물었죠. 팀장이 한 말이 사실이었어? 류 차장, 대표님 집안이랑 인맥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었냐고. 팀장이 갑자기 부장한테 귓속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회사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던 팀장이 제가 이전 대표 인맥이 있다는 말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가 상간녀를 뒤를 봐달라는 지 부탁 안 들어줬다고 갑질하니까 거짓 소문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사실 그게 헛소문이 아닌 걸 어쩌겠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쭉 들으신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직원한테 김장시키고 무시한 걸로 어떻게 사임시킬 수 있냐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낙하산처럼 들어온 전무가 지금 대표의 상간녀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전 대표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로 학을 떼셨거든요. 그리고 네가 감히 나 몰래 상간녀를 회사에 들여? 그것도 전무로? 그래놓고 류 차장이랑 박 차장한테 사촌 누나라고 했다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 뗄 줄 알았냐? 나가라! 이 집에서 썩 꺼져라! 이전 대표님이 나가라고 짐까지 싸주고 그 가방을 지금 대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니까 지금 대표가 도망가면서 허겁지겁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지금 대표가 뒤늦게 실세가 누군지 파악하고 제게 매달려서는 빌기 시작했어요. 류 차장, 내가 잘못했어. 지금 아버지가 많이 화났는데 자네가 아버지한테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내가 류 차장이랑 박 차장 무시한 건 이렇게 빌게.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바로 태도를 돌변해서 넙죽 엎드리는데 제가 들어주겠어요? 대표가 저한테 한 것처럼 고무장갑이랑 앞치마 건네주면서 말했죠. 네가 김장하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 남편이 김장한 만큼 해보세요. 그럼 내가 용서해 줄 것 같은데? 그 모자란 것이 진짜로 김장할 것처럼 고무장갑이랑 앞치마 챙겨드니까 이전 대표가 고함 소리를 내며 그 고무장갑으로 머리를 팍팍 쳐대더라고요. 지금 대표가 그거 안 맞으려고 도망다니는데 어찌나 속 시원하던지요. 아직도 지금 대표가 울면서 비는 꼴이 생각나네요. 그 뒤로 지금 대표랑 전무, 부장이 전부 다 잘리고 우리 아버지랑 친한 이전 대표님이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이 일을 별개로 우리 남편이 일을 잘해서 승진도 하고 전 보너스도 받았죠. 원수는 회사에서 만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을 계기로 직급이 낮다고 무시하고 직급이 높다고 마냥 공경할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회사 다녀보면 직급이나 나이 상관없이 실세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김 부장이나 이 전 대표 꼴 안 나려면 누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하시길 바랄게요. 눈치 있게 유도리 있게 행동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인맥도 좋았던 제가 그걸 해낸 덕분에 이렇게 성공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저희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연을 접하신 분들은 저희 부부처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일이 술술 풀렸으면 좋겠네요.